과거에는 쌀, 소금, 조개 껍질 같은 물품들이 화폐로 사용되었는데요. 너무 무겁고 변질이 쉬웠던 탓에 금은, 구리 등으로 만들어진 금속 화폐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금속 화폐는 그때그때 캘 수 있는 기금속의 양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근본이제와 은본이제입니다. 이것도 오래가진 못합니다. 국가가 찍어내는 돈이 보유한 금의 양을 넘어서서 공식 화폐가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어버리거든요. 이후 현대 국가들은 각국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화폐인 신용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용화폐는 국가에서 화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어하잖아요. 중앙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내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등장한 화폐가 있죠. 바로 암호화폐인데요. 2009년 처음 등장한 이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암호화폐. 과연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단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까요? 화폐 통일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로화가 있죠. 1999년 유럽에서는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상식을 깨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1개의 나라에서 통화 주권을 포기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연합의 단일 통화가 탄생했던 순간인데요. 지금은 사용 국가가 더욱 확대되어 약 20개국에 이르는 나라들이 유로존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화폐 통일을 시도한 이유는 유럽 국가 간 경제 통합을 위해서였습니다. 무역을 할 때 발생하는 환율 변동, 수수료, 번거로운 절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었죠. 분단되었던 국가가 통일되면서 화폐를 통합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1990년 독일 통일과 함께 동독과 서독은 서독의 마르크로 화폐를 통일하게 됩니다. 동독의 주민들은 쓰고 있던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로 교환할 수 있었죠. 가치가 달랐던 동독과 서독의 마르크가 1대1의 비율로 교환되면서 독일 경제는 순간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의 화폐 통합은 동독의 산업과 시장이 서독의 시스템에 빠르게 동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미국의 달러도 처음부터 미국을 대표하는 화폐는 아니었어요. 19세기 중반만 해도 미국은 여러 주에서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1861년에 미국 최초의 법정화폐인 그린백을 발행하고 이후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행되는 달러가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화폐가 됩니다. 모든 주에서 통일된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서 경제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국제무역에서의 신뢰도 역시 증대될 수 있었죠. 화폐 통합이 순기능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단은 동일한 화폐를 쓰는 나라들의 경제력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였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던 나라도 잘 나가는 나라들과 동일한 화폐를 쓴다는 이유로 신용이 고평가되면서 내수 경제의 거품이 심해지고 물가도 치솟게 되죠.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경기 불황이 오면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과 기준금리를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건데요. 화폐가 통합된 국가들은 이게 힘들어요. 어떤 나라는 금리를 올리는 게 이득이고 어떤 나라는 내리는 게 이득이니 위기가 와도 특정 국가에 적합한 통화 정책을 펼칠 수가 없거든요. 유로화처럼 국가 간의 화폐를 통합하지 않더라도 세계 어디서나 공신력을 가지는 통화가 있습니다. 국제결제와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인데요. 오늘날의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입니다. 그 이전에 영국의 파운드화가 있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반면 미국은 참전국들에게 금을 받고 전쟁 물가를 공급하게 되면서 미국과 영국의 경제 규모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예정된 수순처럼 미국의 달러가 근본이제의 새로운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달러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늪에 빠지면서 막대한 양의 달러를 찍어내게 된 것인데요. 결국 달러의 양이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을 넘어서게 되고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며 근본이제도 폐지를 선언합니다. 위기를 맞이했던 달러가 오늘날까지 기축통화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석유라는 비밀병기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을 맺고 국제 원유 거래를 오직 달러로만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달러의 수요는 다시 폭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9년 비트코인을 필두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폐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자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등장한 것인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암호화폐가 몇 개나 될까요? 정답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의 발전과 함께 끝없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있거든요. 블록은 거래 내역이 기록된 일종의 컴퓨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블록을 P2P 네트워크를 통해 저장하고 보관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고요. 이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저장할 수 있지만 특정한 기관이 소유하지 않는 암호화폐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앙화된 금융기관인 은행 없이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부를 기반으로 개인 간 금융거래가 가능한 화폐가 탄생하게 된 거죠. 법정화폐의 한계를 해소해준다는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기축통화의 대안으로 점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암호화폐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기에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일단 급격한 등락으로 인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거래소 해킹 등의 보안 이슈도 존재하죠. 중앙은행이 없고 공급량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조절 같은 경제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기축통화로서 유리한 장점만 남기고 한계는 해소한다면 어떨까요? 사용자들은 여러 암호화폐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져서 사용 편의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도 가능하고 각국의 규제와 법적 기준을 통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통일시키는 건 특정 개인이나 한 국가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각 암호화폐를 만든 개발자와 커뮤니티의 기술적 협력이 필요하고요. 암호화폐마다 기술적 기반이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죠. 또한 하나의 암호화폐가 세계화폐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통화정책 수행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국가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결론! 화폐의 모습은 꾸준히 변해왔듯이 기존 화폐의 한계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점쳐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과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상상으로 뻗어나가는 길. 지금까지 상상대로였습니다.